지민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으로 만나 인사드리는 날. 식당 예약까지 깔끔하게 잡고 들뜬 마음으로 향했다. 거울 앞에서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고 화장도 예쁘게 해서 첫인상을 좋게 남기려고 했다. 결국 결혼이 정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얼마나 많은 마음을 쏟았는지 생각하면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 민수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가 그러시네. 이모도 같이 보자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이상했다. 이모? 지민이 물었다. 응. 어머니가 이모랑 같이 사시잖아. 같이 와야 예의래. 민수의 말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들렸다. 지민은 이상했다. 결혼 인사를 하는 자리에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이모까지 와야 한다니. 그건 이상한 일이었다. 결혼 인사를 왜 이모랑 같이 받아야 하지? 어머니만 오셔도 되는데. 하지만 민수의 표정을 보니 반대할 수도 없었다. 민수는 자기 가족에 대해 말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민은 이것이 그저 전통적인 가족 문화이거니 생각했다. 식탁엔 세 사람이 앉았다. 예비 시어머니, 이모 그리고 지민. 민수는 어딘가 불안정한 에너지를 풍기며 지민 옆에 앉았다. 이모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신혼집은 마련했니? 지민은 밝게 대답했다. 네, 대출 받아서 반반씩 했어요. 저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자랑스러웠다. 결국 자신도 신혼집 구입에 상당한 자본을 투자한 것이니까. 아이고, 우리 민수가 고생 많겠네. 이모의 입가에 묘한 웃음이 떠올랐다. 그 웃음은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 다른 감정을 담고 있었다. 이모가 바로 이어 말했다. 그래도 남자 쪽이 든든해야지. 요즘은 여자들이 다 손해 안 보려고만 한다더라. 결혼해도 돈을 따져대고 일도 계속하고 남자한테 도움도 잘 안 주고 그래서 남자들이 피곤한 거야. 지민은 젓가락을 쥔 손이 덜덜 떨렸다. 그 순간 무언가가 그녀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혔다. 이 여자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정면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게 그저 한국 사회에서 흔한 어른의 말투일까? 지민은 민수를 힐끗 봤다. 민수는 음식을 짓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조용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동의인 것 같았다. 식사가 이어지자 어머니가 말했다. 신혼집이 우리 집이랑 10분 거리라며 주말엔 같이 점심 먹자. 이모랑 나, 둘 다 외롭잖니? 매주 일요일 점심은 우리 집에 와. 며느리가 해줘야 할 일이기도 하고. 지민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주말에도 일해야 해서요. 일이 많은 시즌이라 쉬기가 힘들어요. 쉴 때 들를게요. 그녀는 이미 이 회사에서 3년을 일했고 곧 과장으로 승진할 예정이었다. 주말 근무도 빈번했다. 이모는 비웃듯 말했다. 주말에도 일한다니 다행이네. 너무 귀하게 안 커서 민수가 편하겠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이모는 지민이 버릇없는 여자가 아니라고, 즉 말을 너무 잘 듣는 부족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었다. 지민은 순간 멈췄다. 포크가 내려갔다. 음식물이 목에 걸렸다. 죄송하지만 그 말 뜻이 뭔가요? 그녀는 이제 확인하고 싶었다. 이 여자가 정말 자신을 모욕하는 건지. 이모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 요즘 애들은 다 공주병이라 일 안 하잖아. 남편이 모든 걸 다 해줄 거라고만 기대하고 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좋게 말하는 거지. 민수가 운이 좋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의도를 지민은 분명히 느꼈다. 이모는 지민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자로서의 가치, 며느리로서의 역할, 신부로서의 품격이 모두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농담이라는 포장지로 감싸서 말하고 있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밥을 먹고 있었다. 지민이 바라보는 시선을 외면했다. 집에 돌아오자 지민은 폭발했다. 민수야, 이모가 나한테 그런 말 한 거 들었지? 아까 너는 귀하지 않다고? 그게 뭐 하는 소리야? 내 앞에서. 민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의 얼굴엔 피로가 흐르고 있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이미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게 뭐, 그냥 농담이잖아. 농담이라는 말로 모든 걸 설명하는 것처럼 말했다. 마치 이것으로 모든 상처가 치유될 것이라고 믿는 듯 했다. 농담. 내가 명백하게 무시당했는데 그게 농담이야? 내가 말을 잘 듣는 여자라고, 귀하지 않은 여자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거잖아. 너를 포함한 모두 앞에서.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배신감이었다. 민수가 자신을 지키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한마디라도 이모를 막아줄 수 있었는데 그는 음식을 먹고만 있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깊은 한숨.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듯이. 지민아, 이모 원래 말투가 그래. 나 어릴 때도 너 머리 나빠서 다행이다. 공부를 오래 안 해도 되겠네라고 이런 식으로 자주 하셨다니까. 그게 이모 스타일이야. 악의는 없는 거야. 그 순간 지민은 깨달았다. 30년을 넘게 이런 말투 속에서 자라난 남자. 깎아내리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사랑이라고 배운 남자. 폭력적인 말을 농담이라고 재해석하는 법을 터득한 남자. 그는 이미 완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악의가 없다고? 민수야, 생각해봐. 누군가가 계속 나한테 너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악이 없는 거야? 그게 부모님 사랑이야? 지민의 목소리는 차분해졌다. 이제 그녀는 분노를 넘어 슬픔에 도달했다. 악의 없이 하는 말도 상대에겐 상처야. 그리고 너는 그 상처를 계속 받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그 상처를 나한테도 주고 있잖아. 민수가 처음으로 지민의 눈을 마주쳤다. 내가 어쩌겠어? 내 가족이니까. 그리고 이건 한국 가족 문화야. 어머니도 이모 밑에서 그렇게 컸고 나도 그렇게 컸어. 정확해. 그게 바로 문제야. 학대는 대물림이 된다고 해. 그리고 넌 지금 그 대물림의 다음 세대가 되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애를 낳으면 어머니와 이모가 그 아이를 같은 방식으로 깎아내릴 거고, 넌 그걸 전통이라고 부를 거야. 아니면 부모님 사랑이라고. 민수는 침묵했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지민은 계속했다. 내가 불쾌한 건 뭐야? 내가 예민한 거야? 정상이 아닌 거야?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혹시 자신이 너무 민감한 건 아닐까? 혹시 자신이 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인인 건 아닐까? 그녀는 온라인으로 검색했다. 가족이 계속 모욕하는 말을 할 때 나온 결과는 대부분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정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서적 학대였다. 민수는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가 아직 우리 가족이랑 안 친해서 그래. 시간 지나면 익숙해져. 그럼 괜찮아. 엄마도 처음엔 이모 말투가 싫었대. 근데 지금은 그냥 웃고 넘어가. 지민은 속으로 생각했다. 익숙해져야 하는 게 무시인가? 폭언인가? 저 여자가 날 깎아내리는 말을 계속해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 아니면 내가 마비가 되는 걸 기다리는 건가? 내 감정과 내 가치를 포기하는 걸 기다리는 건가? 그녀는 이 논리에서 무언가 깨진 부분을 느꼈다. 마치 독약을 계속 마시면 독이 약이 된다는 주장처럼. 하지만 민수를 설득할 말이 없었다. 민수는 이미 이 무시에 익숙해져 있었다. 더 정확히는 저항할 힘을 잃어버렸다.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밤 지민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봤다.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이건 너의 책임이 아니야. 넌 누군가를 고칠 수 없어.
특히 그 사람이 자신이 부서졌다는 것을 모를 때는 결혼은 남자와의 결혼이 아니라 남자 가족과의 결혼이라는 말이 있다. 그 말이 이제 와닿았다. 그리고 그것은 끔찍했다. 왜냐하면 그 가족은 고장난 상태로 함께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민은 그 고장난 기계에 편입되려고 하고 있었다. 윤활유처럼 부품처럼. 그 기계의 일부로서. 드레스 투어 날. 지민은 준비된 세 벌의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각 드레스마다 자신의 기분이 달랐다. 첫 번째 드레스는 클래식했고, 두 번째는 모던했으며, 세 번째는 낭만적이었다. 그 드레스는 너무 튀어. 시어머니가 첫 번째 드레스를 지적했다. 이건 너무 싸 보여. 웨딩 드레스 치곤 너무 심플하네. 이모가 두 번째 드레스에 딴죽을 걸었다. 우리 가문의 위격에 맞는 드레스를 입어야 한다니까.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도 결론은 하나였다. 지민 씨, 우리 말대로 하자. 그래야 우리 가문의 체면이 서지. 지민은 웃으며 물었다. 그럼 제 취향은요? 제 기분은요? 이모가 웃었다. 하지만 그것은 조롱의 웃음이었다. 결혼은 취향보다 격이야. 너무 내 고집 부리지 말고 어른들 뜻 따라. 결혼식은 신부의 행사가 아니라 두 가문이 만나는 자리잖아. 그곳에서 우리 가문을 어떻게 대표할 거야? 신혼집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였다. 지민이 밝은 톤의 벽지를 고르자 이모가 끼어들었다. 그건 좀 싸 보이지 않니? 신혼집이 너무 밝으면 저급해 보인다고. 우리 집안은 고급스러워야 해. 어두운 톤의 미니멀한 가구. 그게 센스 있는 거야. 지민은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저는 밝은 것이 좋아요. 아침에 햇빛이 잘 드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밝으면 싸 보인다니까. 너도 어른이 되면 알게 될 거야. 지민의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신혼집은 시어머니와 이모의 취향대로 치장되었다. 어두운 벽, 검은 가구. 그리고 생기가 없는 공간. 지민이 살아갈 집인데도 그곳은 이모의 집처럼 느껴졌다. 매일 아침 그 어두운 거실에서 깨어날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혔다. 결혼식 3주 전 시어머니와 이모가 또 찾아왔다. 지민의 집으로 예고도 없이. 지민 씨, 결혼식 사회는 누가 보면 좋을까? 시어머니가 물었다. 하지만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선언에 가까웠다. 이모 아들이 보면 좋겠어. 우리 가문의 위격을 생각해서. 이모가 바로 이어 말했다. 지민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네. 저는 제 친구한테 이미 부탁드렸는데요. 고등학교 친구가 사회 일을 잘 본다고 해서. 이모는 단호했다. 안 돼. 우리 집안 식구가 진행해야 체면이 있지지. 신부 측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그 순간이었다. 지민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마그마처럼 타올랐다. 수주일간 참고 또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폭발했다. 이 결혼 도대체 누구 결혼이에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랑 민수 결혼 아닌가요? 왜 어머니랑 이모님이 다 정하세요? 제 드레스, 제 신혼집, 제 친구들, 제 결혼식 사회. 이 모든 게 저랑 상관없이 정해지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었다. 지민이 그런 말투가 그게 뭐야? 민수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듯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지민은 눈을 떴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민수는 자신의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아들이었다. 그의 모든 의사결정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지민은 단지 그 가문에 편입되는 액세서리일 뿐이었다. 민수야, 우리 결혼하지 말자.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단호한 선언이었다. 민수가 얼굴을 들었다. 그의 눈빛이 바뀌었다. 뭐라고? 너는 가족 사이에서 남자가 아니라 아들이야. 너는 아직도
그들의 결정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그리고 넌 날 지킬 생각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 나는 그런 사람 옆에 못 있어. 그녀는 반지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큰 소음을 냈다. 테이블 위엔 차가운 커피와 얼룩진 드레스 계약서가 남아 있었다. 지민은 거기를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시어머니와 이모에게서는 침묵만 흘러나왔다. 그 후로 3달이 지났다. 민수는 여러 번 연락했다. 하지만 지민은 답하지 않았다. 어떤 말도 그 깨진 신뢰를 채울 수 없었다. 지민은 자신의 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혼자만의 집, 밝은 벽과 따뜻한 채광, 그리고 자신의 모든 선택이 존중받는 공간.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결혼은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아닌 남편이 될 사람은 아내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민수는 그렇지 못했다. 지민은 이제 알았다. 결혼은 두 사람의 합의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어떤 가족 구조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자신을 무시하는 가족 속에서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어두운 신혼집 대신 밝은 자신의 집에서 지민은 미래를 그려본다. 혼자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누군가와